안녕하세요.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현대인의 질환은 100년 전은 물론이고 30년 전과도 많이 달라졌죠. 100년 전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나 만성 소모성 질환,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지금 같았으면 안 걸렸을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기 때문에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노화로 인한 질환이 많아요. 노화로 인한 질환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 암이나 치매 같은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암에 많이 걸리는 연령대인 60대에서 70대, 치매에 많이 걸리는 나이인 70대에서 80대까지 생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까지 생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암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치매 환자도 늘었습니다. 암 같은 질환은 소아들이 잘 걸리는 백혈병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노화 과정에서 세포의 돌연변이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인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암은 노화로 인한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노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내가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화가 무엇인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노화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체를 구성하는 물, 그 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인체에 있는 물을 체액이라고 하죠. 이것이 일부는 혈액을 이루고 세포 안을 구성하는 세포 내액을 이루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 간질액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또 변화해서 위산으로 돼서 나오고 콧물 되고 눈물 되고 뇌 척수액이 되고 디스크액이 되고 골수를 이루고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혈액을 제외한 물은 일반적으로 진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액과 혈액, 그러니까 체액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빠르게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속쓰림이 막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막 몇 년씩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한창 건강할 때는 하루 이틀이면 끝났을 염증이 막 일주일, 2주일, 길게는 몇 년씩도 가게 될 수 있죠. 만성 염증인 것입니다. 만성 염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직 변성을 유도하고 암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을 찍어 놓았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저에게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이 만성적인 속쓰림 그리고 장상피화생까지 이르렀던 어떤 위점막의 변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내시경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저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거의 한 10년 동안 속쓰림 증상을 앓으셨어요. 낮에 공복 때도 속쓰릴 때가 있었지만 이 증상은 그래도 좀 기복이 있으셨던 편인데 밤에는 그렇게 일관되게 매일 속이 쓰렸단 말이에요. 한 새벽 4, 5시 정도에 잠에서 딱 깼을 때 벌써 속이 쓰려서 약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주무시거나 주무시기 직전에 속이 쓰린 증상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시기 몇 달 전에는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아서 내시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위점막에 위축이 있었고 특히 위의 이쪽 부분에서는 뭔가가 지금 좀 융기돼서 튀어 올라와 있죠. 확대해보면 약간 조직이 변성된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위의 유문, 그러니까 12지장으로 나가는 출구 부분 주위에는 이렇게 도돌도돌하고 융기되고 조직이 염증으로 인해서 변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직 검사를 한 것이고요. 그 외의 증상은 무엇이 있었느냐? 이게 전형적인 진액고갈 증상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주 트는 증상, 그 다음에 잦은 구내염, 조금만 매운 음식 혹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혀가 화끈거리면서 얼얼한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상열감, 본인은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갱년기가 바로 진액고갈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갱년기 증상은 곧 진액고갈 증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주 쥐가 나는 증상이 있었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생하는 허혈 증상이라고 하는데 진액과 혈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 이물감과 건조감, 이것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식도
부위의 진액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조감과 이물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전부 다 진액 고갈 증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상 장상표화생 진단 받으신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그 전 수년 전부터 속쓰림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진액 고갈 증상을 통해서 이미 몸에서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치료를 했고 당연히 진액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분은 일단은 뭐 위점막이 장상표화생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위점막에 진액을 공급해주는 쪽으로 처방을 집중을 시켜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속쓰림 증상은 첫 달부터 유의미하게 조금씩 소실이 되다가 한 석 달 정도 되었을 때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 중간에 깨는 일이 거의 없거나 잠깐 깨시더라도 그때 속쓰림을 거의 느끼시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진액 고갈 증상은 더욱더 빠르게 해결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을 자면서 사실 진액을 보충을 해요. 수면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시던 분이 치료를 통해서 혹은 식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은 진액 고갈 증상이 몰라보게 사라지고 몸에 있던 만성염증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분과 이제 6개월 치료를 끝나고 다시 1년 만에 내시경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장상표화생 진단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위점막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전에 이 부분에 융기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 부위가 아예 소실되고 깨끗해졌죠.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을 봐도 이 부위가 말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위 유문부, 이 위장의 아래쪽에 있던 각종 염증의 흔적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돌도돌 했던 부위잖아요. 작년에는 조직 검사를 했던 부위고요. 모두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성염증은 원래 오랫동안 길게는 수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변성을 초래해요. 어떤 방식으로 초래를 하느냐? 염증의 염이 불꽃염이란 말이에요. 모든 염증 반응은 열 반응을 동반합니다. 근데 열 반응이 만성화되면은 계속 은은하게 쓰라리거나 은은하게 열감이 느껴지면서 그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부위의 진액이 고갈이 됩니다.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지속되는 요인을 줄여주고 예를 들면 뭐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이나 담배 이런 걸 줄이면서 그 염증을 최대한 빠르게 복구시켜 줄 수 있는 물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몸에 진액이 있어야 될 부분을 잘 채워주면 만성염증도 낫고 만성염증으로 인해 변형된 조직도 재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액을 보충해주는 특정 성분이 있을까요? 자, 이것은 성분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진액이라는 그 성질 자체로 그리고 노화라는 것이 물이 줄어드는 그 현상이라는 그 개념 자체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약재나 음식 중에서도 진액이 많은 음식이 있고 입에 넣어봤을 때 이렇게 좀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음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감자튀김 먹었을 때 거기에 진액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은 없겠죠. 다 바삭하게 건조된 음식이니까. 그런데 약재를 입에 넣어보면 그 안에서 벌써 진이 쫙쫙 나오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조를 시켜도 잘 마르지 않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런 약재들은 한방에서도 대부분 진액 보충제, 보음제, 보혈제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점액질이 많은 음식, 대표적으로 마, 한방에서는 산약이라는 약재입니다. 연근, 우엉, 토란 이런 음식들은 칼로 썰었을 때 이렇게 쩍쩍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면서 단면을 이렇게 열어보면 끈끈한 점액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음식들이 위점막도 보호해주고 위에 점액을 만들어내는 그 성분, 그게 다 진액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을 보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 말고도 매운맛이 나지 않는, 매운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채소들 혹은 과일들은 어느 정도는 진액 보충에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뿌리 채소들이 그렇고요. 과일 중에는 예를 들면 블루베리 말르면 건 블루베리잖아요. 건 블루베리 이렇게 만져보면 몰랑몰랑하죠. 그 몰랑몰랑한 이유가 말려도
바짝 마를 수가 없을 정도로 진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액이 많은 음식들에 어떤 공통적인 성분이 있는 것이냐, 어떤 음식에는 뮤신이 많고 어떤 음식에는 리가닌이 많고 성분의 양도 다 다르고, 그래서 특정 성분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이 본질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는 물이 줄어드는 것이다. 건조한 음식, 인스턴트 음식들은 당연히 건조하겠죠? 최대한 가공이 덜 된 음식, 채소나 과일일수록 상대적으로 그 안에 진액이 많단 말이에요. 칼로 썰어보면 벌써 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환자처럼 속쓰림 증상이 거의 10년씩 되고 매일같이 발생하고 위점막도 장상피화생까지 진단 받으신 환자분이면 저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진액은 보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이나 특정 음식보다도 전반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채소라도 매운맛이 나는 채소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운맛은 이제 발산을 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땀구멍을 열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장점은 매운맛이 이제 기운을 확 돌리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스트레스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매운맛의 장점이지만, 전반적으로 발산을 시키기 때문에 몸을 조금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어떤 진액 부족 증상에는 매운맛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대부분의 채소를 김치를 통해서 먹고 있는데, 김치 대신 차라리 그냥 배추를 먹는 것이 만성위염 또는 전반적인 건강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채소를 맨날 매운맛으로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노화로 인한 질환, 진액고갈로 인한 질환이 많은 시대에는 그렇게 매운맛이 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와서 위를 보호하듯이 그 점액 분비 기능을 좋게 해주면 장상표화생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속쓰림이나 각종 건조 증상, 구강 건조, 눈 건조, 혀가 얼얼하게 아픈 증상, 변비 증상, 이런 것들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위 건강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